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저께죠. 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세 가격과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전세 가격을 비교해 보니 약 30에서 40% 정도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전세 가격이 훨씬 더 저렴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는 제가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시세 대비 30에서 40% 낮게 형성되어 있다. 집값 상승 주범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중 일반 주택에 비해서 임대료를 약 30에서 40% 정도 저렴하게 받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저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2018년에서 2020년 6월 16개 시도,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이 전체 등록 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서울의 2020년 등록 임대주택 평균 전세 가격은 약 2억 3,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시중 일반 주택에 대한 전세 가격은 KB부동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억 7,700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가격이 시세 대비 40% 가까이 저렴했다라는 게 증빙이 된 겁니다. 이거를 전수조사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자, 경기도는 등록 임대주택 전세 가격이 약 1억 6,800만 원 정도이고 민간 시세는 약 2억 3,500만 원 수준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가 약 30% 정도가 저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도 등록 임대주택의 전세 가격이 1억 3천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비하면 민간 기본 아파트의 시세는 전세 가격은 1억 6,5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 시세 대비해서 약 20% 정도 저렴했다라는 게 이 전수조사에서 이미 증빙이 돼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전수조사에 따르면 인천보다 경기도, 경기도보다 서울 권역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 시세보다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전세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내놓더라. 그게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이외에도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뭐 이런 비수도권 광역도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전세 가격이 시세 대비 약 60에서 70% 수준인 것으로 나와져 있다. 이 경기도와 서울처럼 약 시세 대비 30에서 40% 정도가 저렴하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의 전세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게 조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등록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시세 대비 74.1%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대비 약 26% 정도가 저렴하게 나와 있다. 대전은 약 67.4, 강원은 54.5, 충남은 55.5%로 각각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건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자,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시세 대비 약 37.3% 정도였다. 그러면 시세 대비 63% 정도가 저렴하게 지금 물건이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마찬가지 약 38.3%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약 62%가 저렴하게 공급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광역도시도 마찬가지 등록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약 49.2%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처럼 이런 소형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 가격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 가격보다 거의 약 40에서 60% 정도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전세를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이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착한 임대인이었더라. 전세 가격이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권장했던 정부가 또는 여당이 지금 현재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아예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수조사 다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착한 임대인이더라. 남들 집값 다 올리고 전세 가격 다 올릴 때 이분들은 5% 제한에 딱 걸려서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굉장히 착한 임대인이더라. 목동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학부형 A씨는 요즘 고민이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딴 거예요. 이 초등학교 자녀를 학교 문제로 8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10월 아파트 입주를 계획했던 A씨는 신시가지 일대의 소형 면적 전세를 원래 보증금 3억대에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최근 해당 면적 현재 매물 자체가 한 달 만에 약 5억 원대로 뛰었다. 5억 원대로. 지난달에는 7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된 것도 확인했다. 지난달에는 7억 원까지 뛰었다는 얘기예요. 3억 원이 지난달에는 7억 원까지 거래가 됐다. 전세 가격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A씨는 분명히 1, 2개월 전만 해도 3억대였기 때문에 3억대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새 1억 원이 뛰었다면서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아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밀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입자들이. 1,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매가였던 가격이 지금 전세 계약이다. 전세 가격이다. 전세 가격. 자,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값은 전방위로 오르고 있는 형태고 특히 학군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겹친 서초구 뭐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1년 만에 소형 면적 아파트 전세 가격이 약 5억 원이 넘게 뛰는 사례마다 속출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 이들 임대사업자가 전세 시장에서 매물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들에 대해서 혜택만 너무 과하고 이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는 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집값을 끌어올렸었던 주범입니까? 이들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까? 지금? 오히려 착한 임대인으로 지금 칭찬을 받아야 할 마당에 지금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혜택을 축소시키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소급 적용해서 없애주겠다. 그리고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들이 당연히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물건을 시중에 유통을 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단면적인 생각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소급 적용해서 기간도 다 단축시켜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 이 근본적인 원인을 왜 다주택자한테 다 전가하냐고요. 자, 국토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난처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당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여당 눈치를. 이 정부와 여당이 전세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엄청나게 활성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임대인들이 지금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완전히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는 여당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본인이 봤을 때도 뭔가 문제가 있거든.
본인이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지표와 여러 가지 차트를 봤을 때도 이건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주범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도. 근데 다만 여당과 정부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이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방향성.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은 뭡니까? 결국엔 집값 안정화 정책이겠죠? 근데 안정화는커녕 이제는 집값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그 원흉은 누구예요? 이 다주택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보기에는. 그렇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책을 계속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했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엄청나게 규제했어요. 특히나 양도세에 대한 규제 정책이 굉장히 강했죠. 기간을 엄청나게 앞당겼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이 강화해진다면 시중에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단순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단순적으로. 자,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근데 이 규제책으로 인해서 공급이 늘어난 겁니까? 공급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공급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다주택을 규제함으로써 물건을 그냥 잠겨버리는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양도세 매도 안 하면 돼요. 이거 매도 안 하면 돼. 양도세 중과금 뭐건 매도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내가 최고 세율 부가세 포함해서 82.5%를 내면서까지 내가 물건을 내놓겠냐고요. 어떤 분들이. 안 팔면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종부세에 대한 혜택. 일반 사업자만 계속 유지를 한다면 종부세에 대한 혜택은 계속 살아있는 거라고요. 물건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요.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고 물건이 안 나오고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역순환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겠대요. 이거 만약에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폐지하면 전세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다고요. 수요는 많은데. 우리 경험을 해봤습니다. 임대차 3법 나오고 계약갱신 청구권 7월 달에 나오고 나서 작년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정부지로 튀어 올랐다고. 천정부지로.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완전히 폐지가 된다면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등할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매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까요? 더 폭등한다고. 더. 앞전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조사한 것처럼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안정화하는 데 엄청나게 기여했죠. 다가구 다세대는 시중의 시세보다 거의 40에서 60% 싸게 전세를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세 물량을 없애버린다.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2년이었던 거 4년으로 늘어나서 물량이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서초나 반포나 일대 이주민들 어떻게 할 거야? 이주민들 재개발 이주민들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여기에 청약 기다리는 무주택자분들 다 전세 가서 기다려야 돼. 지금 현재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수요는 많아지는데 전세 물량이 감소되면 당연한 거죠. 매가를 끌어올려서 집값이 더 더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그들은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내년 대선 때문에 결국엔 본인들의 진취적인 내년 대선 카드를 위해서 애꿎은 서민주택, 서민들, 실수요층, 이 전세 세입자들만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지금 현재. 근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분들은 정부가 나를 생각해 주나 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 그냥 때려잡나 보다. 단면적으로 그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죠.
화살이 본인한테 올 거 모르고. 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순환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아직 유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야당 쪽에서 나온 이런 전수조사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렸어요. 따라서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거는 모든 국민을 위한 목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시켰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